지은은 민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그날, 모든 게 영원히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지의 어머니가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야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머니는 민지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상담소를 예약했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민지의 아파트로 들어서자마자 지은은 익숙한 따뜻함에 안도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우정은 이제 그녀에게 더 깊은 의미가 되었다. 민지는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고 오늘은 엄마도 늦게 오실 거야. 편하게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가 잠든 후 화장실로 가는 길에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네, 내일 상담 예약했어요. 우리 애가 여자애랑 이상한 감정을 가진 것 같아서요. 빨리 고쳐야 해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민지와 함께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떨림, 그 끌림은 숨길 수 없는 감정이었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부모님은 그녀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고 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흔들렸다. 민지는 24살, 자유로운 영혼으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지은의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점점 가까워졌다. 지은은 그 감정을 부정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의 그 말은 지은에게 칼날처럼 다가왔다. 고치다니. 우리 사랑이 병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방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만약 어머니가 알면,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주변의 수군거림이 떠올랐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민지를 포기해야 하나?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하지만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터였다. 아침이 되자 민지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왔다. 어제 잘 잤어? 표정이 왜 그래?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일찍 출근했다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지은에게 꽂혔다. 지은이구나. 어제 재미있었니?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함이 느껴졌다. 지은은 긴장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민지가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부엌으로 가는 사이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점심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민지에게 언제쯤 남자친구 사귈 거니? 나이도 있잖아 라고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덤마, 아직은요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최근 키스처럼 스친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증명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식사 후 지은은 민지와 산책을 나섰다. 공원에서 그녀는 용기를 냈다. 민지야,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민지의 눈이 커졌다. 나도. 지은아, 그 고백은 달콤했지만 곧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 둘이 이상한 사이 아니지? 직설적인 질문에 민지가 당황했다. 지은은 침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민지야, 내일 상담 가자. 내가 걱정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폭탄이었다. 민지는 충격받았고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의 의도는 명확했다. 민지를 정상화시키려는 것. 지은은 그날 밤 다시 민지의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녀는 울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민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 내가 원인이라고.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했다. 그녀는 즉시 민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가 민지는 울먹이면 아니야. 나도 좋아하니까. 하지만 엄마가 대화는 길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만약 알면.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떨렸다.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그 주말,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다시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은아, 너 때문에 우리 민지가.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대답했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대치의 순간, 방 안에서 민지가 나왔다. 엄마, 나 지은이 좋아해. 가족 내 충돌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울며 치게 무슨 소리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외쳤다. 지은은 그 압력을 느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는 민지를 설득하려 했고,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변호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 애, 여자 좋아하나 봐. 그 말들은 상처였다.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나? 하지만 민지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힘을 얻었다. 어머니의 반대는 점점 격렬해졌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 숨겨야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둘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상담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너는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라는 말에 민지는 반항했다. 엄마, 이건 병이 아니야.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아파트 앞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어머니의 비난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느꼈다. 내가 민지를 끌어들인 건가? 하지만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함께할게. 그 말은 용기였다. 지은의 가족도 문제가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우연히 민지와의 메시지를 보았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커졌다. 결혼할 나이인데 이상한 짓 하지 마. 그 압력은 지은을 짓눌렀다. 그녀는 밤에 울며 생각했다.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들의 관계는 이단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그걸 보며 두려웠다. 둘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하지만 그 만남은 항상 불안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추적하듯 전화했다. 어디야? 집에 와. 민지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구들의 멀어짐.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나 포기할까 봐 무서워. 민지는 안아주며 안 돼. 우리 함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우리 애들 이상한 관계예요. 지은의 집은 난리가 났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치료받아.
아니면 집 나가. 그 선택은 지은을 갈기갈기 찢었다. 가족을 잃을까? 사랑을 잃을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우리 헤어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가족 때문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지는 안 돼. 싸우자라고 말했다. 그 결의는 지은을 흔들었다. 둘은 계획을 세웠다. 독립해서 함께 살기.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의 직장은 불안정했다. 민지는 아직 학생이었다. 현실의 벽이 높았다. 어머니들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상담사를 집으로 불렀다. 상담사는 동성애는 심리적 문제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분노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민지는 집에 갇혔다. 지은은 문밖에서 외쳤다. 민지야. 하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너는 이제 그만해. 그 순간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우리를 이해 못해? 지은은 자신의 내면과 싸웠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정상이 되려 애썼다. 남자친구를 사귀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지를 만난 후 비로소 자신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동성애자들의 이야기, 투쟁. 그건 위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상사가 소문 들었어.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를 구하기 위해 지은은 위험한 선택을 했다. 밤에 몰래 민지의 집으로 갔다. 창문을 통해 민지를 불렀다.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도망치자. 이 둘은 밤거리를 달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쫓아왔다. 민지야. 돌아와. 그 추격은 긴장감 넘쳤다.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이제 둘은 길거리였다. 돈 없이, 집 없이 그 가격은 컸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둘은 안겼다. 우리 어떻게 하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배척.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갈등은 깊어졌고 고통은 쌓였다. 도망친 후 둘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돈이 떨어지자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은은 가족의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옛 친구가 어머니에게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작은 모텔에서 지내며 둘은 사랑을 확인했다. 이제 자유야 라고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실종됐어요. 경찰이 찾아왔다. 지은은 숨었지만 민지는 붙잡혔다. 집으로 가자.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저항했다. 안 갈래. 그 장면은 지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울었다. 이게 사랑의 끝인가?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갔다. 대구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지의 소식이 끊겼다. 메시지, 전화 모두 차단되었다. 어머니의 지시였다. 지은은 절망했다.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민지를 포기해야 하나? 가족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친구를 수소문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민지가 상담받는 중이야. 어머니가 강제로. 그 소식은 충격이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민지를 봤다. 상담소에서 나오는 민지, 표정이 지쳐 보였다. 민지야. 지은이 부르자 민지가 달려왔다. 지은아, 미안해. 이 둘은 안겼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났다. 또 너야. 싸움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민지를 망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사랑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그 대치 속에서 민지는 선택했다. 엄마, 나 지은이랑 갈게.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어머니는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떠났다. 지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부모님의 편지, 집에 오지마 둘은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민지는 디자인 일을 구했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애들, 동성애자인가 봐의 그 말들은 상처였다. 지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그녀는 꿈에서 가족을 봤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였다. 민지와의 삶은 달콤했지만 고통스러웠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후회돼. 지은은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들을 짓눌렀다.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이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한 명이 이상해라고 말했다. 그 배신은 아팠다. 둘은 지원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커플 많아라는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이직 고려해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우리 사랑 때문에? 그녀는 항의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회사는 무시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돌아와. 결혼 소개할게. 남자 소개였다.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지를 흔들었다.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가 돌아갈까? 밤에 민지가 울었다. 엄마가 그리워. 지은은 안아주며 나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았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집으로 와이 치료받아. 지은은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내가 우리를 망신 주냐? 그 싸움 속에서 지은은 상처받았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찢어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력에 지쳐갔다. 지은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그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안 돼, 함께 싸우자. 둘은 다시 결의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우울. 지은은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 사랑의 길은 가시밭이었다. 분리의 위기가 왔지만 둘은 버텼다. 그런데 진짜 배신이 드러났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의 직장에 연락해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지은은 해고되었다. 왜 나한테? 지은이 물었다. 어머니는 민지를 구하기 위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잔인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돈이 없어 원룸을 빼야 했다. 둘은 친구 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친구들도 피했다. 미안, 우리도 위험해. 사회의 냉대였다. 지은은 내면에서 외쳤다. 이게 공정인가?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게 옳았나?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이해해줘.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미쳤어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실패했다. 민지는 상처받았고 지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그 말은 처음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우리 관계가 깨지나 밤에 싸움이 벌어졌다. 너도 후회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라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 민지는 디자인 프리랜서. 삶은 고달팠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변태들 그 말들은 칼날이었다. 지은은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다. 인내해. 변화가 올 거야. 하지만 변화는 멀었다. 지은의 부모가 다시 연락했다. 집에 와 용서할게요. 하지만 조건은 민지와 헤어져. 지은은 거부했다. 못해요. 그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그녀는 울며 민지에게 말했다. 나 이제 고아야. 민지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민지도 흔들렸다. 어머니의 병 소식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민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인가? 민지는 어머니를 보러 갔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갈등했다. 지은은 기다렸다.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전마가 아파. 그 순간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 혼자. 민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다. 지은은 혼자 남아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며칠 후 민지가 돌아왔다. 엄마가 용서했어. 하지만 너를 지은은 긴장했다. 민지는 나 선택했어. 너랑 함께할게. 그 말은 기뻤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됐다. 지은은 내 선택 후회 안 해. 민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둘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커플, 가족 파탄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직장에서의 차별도 심해졌다. 지은의 새 상사가 너 같은 애 싫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참았지만 한계였다. 민지도 디자인 클라이언트가 취소했다. 이미지 안 좋아. 그 손실은 컸다. 둘은 절박해졌다. 우리 해외로 갈까? 지은이 제안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꿈일 뿐이었다. 내면의 투쟁은 치열했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까? 아니면 사회가 이기나?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감정 정상인가? 상담사는 네, 정상시라고 말했다. 그건 위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소셜미디어에 포스팅. 나는 동성애자야. 사랑해. 그건 용기였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라고 말했다. 그 가격은 컸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공개 후 둘의 삶은 변했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적도 많아졌다. 어머니들의 화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결국 지은과 민지는 독립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끝에 식성이 왔다. 포스팅 후 미디어에서 관심이 왔다. 인터뷰 요청.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가 하자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들은 말했다. 우리 사랑은 정상시라고. 그건 사회에 던진 돌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 시위, 반대 데모. 지은은 두려웠지만 강해졌다. 이제 후퇴 없어.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라는 말.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너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지은아, 우리 잘못인가? 지은은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도덕적 딜레마, 사랑 vs 가족. 둘은 화해를 시도했다. 지은의 부모를 만났다. 이해해줘요. 하지만 아버지는 안 돼. 민지의 어머니도 치료받아. 그 만남은 실패였다. 지은은 울며 돌아왔다.
왜 안 돼? 사회의 벽이 느껴졌다. 법적 보호 없음, 차별. 그녀들은 투쟁했다. 단체에 가입, 시위 참여. 그건 식성이었다. 시간이 지나 작은 변화가 왔다. 친구들이 지지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 관계의 피로. 민지가 말했다. 지친다. 지은은 버티자.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지은은 불안했다. 배신의 예감. 어느 날 민지가 사라졌다. 노트, 미안해. 가족으로 돌아갈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 그녀는 민지를 찾았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민지야, 민지는 울며 못해.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사랑의 끝. 지은은 혼자 남았다. 내면의 투쟁, 내 선택이 잘못인가? 그녀는 회상했다. 모든 순간, 기쁨과 고통.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그녀는 강해졌지만 상처받았다. 민지는 가족을 선택했다. 지은은 이해했다. 사랑은 때론 포기. 시간이 지나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 다른 사람 도움.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는 컸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가 옳았나? 과연 사랑은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가?